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달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분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에 저랑 그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인터뷰 진행한 적이 있고요. 제 책도 네, 함께 쓰신 분이세요. 홍현 행정사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다시 한 번 더 네. 해주세요. 네, 행정사 홍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네. 제가 오늘 무엇 때문에 이분과 인터뷰를 하려고 하냐 하면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텐데, 선생님들은 사실, 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거는 정보를 얻을 곳들도 많죠. 풀어주는 곳들도 많아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가 좀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이런 일들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이제 행정사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좀 많이 가져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런 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눠준다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네, 모셔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제 교사들을 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네. 네, 알고 있는데요. 주로 선생님들은 어떤 신고를 당하는지 네, 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신고 당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CCTV를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행위가 있어서 의심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CCTV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좋지 않은 행동이 보인다고 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던 행인이 1층에 있는 원에 있는 이제 소리치는 선생님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 같으면 사실 별로 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지나가다가 이제 큰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한 사례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제가 직접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네. 행인이 신고한다고요? 네, 지나가던 행인이 네. 그게 맞나요? 그런 네, 사례가? 원이 대부분 이제 특히 어린이집은 주로 1층에 많이 있으니까. 아니,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다 오픈이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창문을 많이들 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네. 진짜로 소리친 거를 신고하는 건지 시끄러워서 신고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네. 저 같은 목소리 되게 꽂히는 목소리라서 네, 신고하실 것 같아요. 잘 들리는데 네. 그렇게 신고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이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지자체가 됐든 아동학대 이제 신고를 어디에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신고를 받게 되면 이제 바로 확인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면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방문하면 이제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CCTV는 참고로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소리가 나도록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서 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소리친 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확인하다가 주로 이제 조금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 네. 신고한 날짜 외에도 CCTV 다 돌려보시나요? 네, 다 돌려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네. 정말 그 CCTV 상에는 더 과하게 행동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사실 뭐 선생님들마다 저기도 원장님과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제 소리치는 선생님들이 이제 종종 있다고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소리를 좀 큰 소리 내시나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있지 않나. 아니 그런 근데 네. 그쵸? 네. 어느 정도까지 소리가 나도 되는지 이런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지나가다 행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이제 뭐 행인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수준 어디까지인지는 이제 전 국민의 숫자만큼 다르겠죠, 기준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네. 그쵸, 소리치면 안 되는데 좀 이제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 목소리가 네. 좀 커질 수도 있어서 네.
굉장히 어렵네요, 선생님들. 그쵸? 네, 그렇지만 이런 신고가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원 내에서만 조심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신고를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그냥 재밌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 신고 의무자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 따님이 있었는데, 딸이 아빠한테 이제 맞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서 이제 멍이 든 학대인가요, 채로.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멍이 들어서 이제 원에 갔는데, 이제 그게 한 며칠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선생님을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신고한 이유는 선생님은 이제 신고 의무자인데 신고를 안 해줬다고, 네, 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맞아서 멍이 들어서 갔는데, 네, 멍이 들어서 갔는데 이제 본인은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남편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신고를 해줄 수 있지 않냐. 근데 선생님 신고를 안 했다고, 신고 의무자인데 신고 안 했다, 의무를 이제 해태했다고, 네, 신고한 사례가. 어이가 없는데 가정에서 네. 지금 관리 못한 거를 선생님한테 신고 안 했다고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신고 의무자는 맞기 때문에 네. 그걸 만약에 신고했을 때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처분을 받긴 하는데 그게 뭐 세진 않아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당하는 사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이런 신고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되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신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무조건 신고를 하라는 건가요?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만큼 신고 의무자로서 이 교사라는 그 지위는 상당한 이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서로 이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고를 할 때는 네. 주로 어디로 신고를 많이 하나요? 그 아동학대 신고할 수 있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 그 녹색 창에다가 아동학대만 치면 신고하는 번호가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디에다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끔씩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 신고 의무자의 취지가 이제 가정에서 어떤 아동학대 징후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있는 게 원래 취지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씩 악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원장님을 신고하거나 선생님을 신고하거나 이제 이런 일에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정말로 우리 취지대로 가정에서 이런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의무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조금 사실은 어이없는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행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선생님들이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서, 이제 우리 원에서도 좀 이렇게 애매한 사건이 벌어질 때 원장님하고 상의하에 이제 신고를 좀 하도록, 네, 조금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또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너무나도 놀랍지만 요즘에 이제 교사가 교사를 신고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네. 교사가 원장님을 신고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네.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만약에 어떻게든 원장님이 신고가 당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이 어떤 수순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알고 싶어요. 원장님을 신고했을 네. 때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네, 일단은 신고한 사례가 사실 종종 생기고요. 네. 뭐 선생님끼리도 그런 일도 가끔 있고,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제 주로 보통 원장님이 신고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퇴사하면서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원장님이 선생님을? 선생님이 원장을. 아. 네. 선생님 원장님을 신고할 때는 주로 퇴사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다니고 있을 때는 부담스러워서 이제 나갈 때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은 나가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원장님만 피해를 보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원에 일했던 때를 다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선생님도 같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원장님과 이제 대화로 풀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느꼈을 때도 뭐 물론 신고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선생님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먼저는 미워하게 되어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그 전에 앞서서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저 또한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수준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불이익을 어떤 걸 많이 당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근무를 하는 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불이익으로 행정사님께도 연락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의 불이익이 문의가 많이 오나요? 주로 이제 뭐 시간의 수당을 못 받았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 상담 때문에 야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평가제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야근을 했다거나 또는 뭐 행사 준비한다고 야근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근무 외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받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휴게 시간이 있는데 잘 쉬지 못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자문을 구하러 연락을 많이 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악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원장님한테 또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이제 원장님한테 그 상황을 잘 얘기해서 이제 받으시도록 얘기를 나누시는 게 더 좋죠. 근데 다니고 계실 때는 좀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으로 연락이 오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님이 그 법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근거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이렇게 자문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휴게 시간 경우에도 뭐 원장님이 꼭 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현장이 이제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상담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3월 1일부터 예를 들어 근로가 시작되는데 뭐 2월에 준비해야 되니까 뭐 그냥 나와라 이제 무보수로 나와라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습니다. 맞나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이제 종종 연락이 와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원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라고 했다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임금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주 그냥 당연하게 선생님 그때부터 그때 수습기간이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구를 하시거나 어디 법적인 도움을 구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원에서 이제 관계를 또 유지하셔야 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채용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들어가서 이제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속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말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받을 수 있다고만 얘기하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뭐 그만두게 된다거나 해서 다른 이제 원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소급해서 3년 이내에는 소급해서 이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다녀서 그만두게 되면 5년 전에 거 못 받는다는 뜻이죠? 못 받겠죠. 3년 이내만 가능하고. 맞습니다. 솔직히 선생님들 근데 사실 많은 원들이 이렇게 수습이라고 해놓고서는 선생님들 그냥 오고 무보수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한 달이 단톡방에도 이거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됐는데 저 월급 못 받는 거 이거 지금 당연한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저도 막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들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제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제야 채용됐는데 채용된 선생님이 가서 뭐 돈 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해서 그래서 좀 애매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말을 잘 포장해서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한번 이야기해보시고 안 그러면 조금 기회를 보다가 하셔야 되지 않나. 어찌 됐던 간 선생님들 무보수로 일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불이익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뭐 근무 외수당이라든지, 또는 뭐 휴게 시간이라든지 수습 기간에 뭐 이제 급여를 못 받는다든지, 네. 이거 외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얘기하자면 이제 근로단절이 주로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로단절이 뭔지 전 모르겠거든요. 네. 근로단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조교사라든지 아니면 담임을 맡지 않고 계신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예를 들면은 뭐 1, 2월에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월부터 이제 1월까지 보조교사인데 네, 계약을 예를 들면 보조교사로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2월 말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1년이 안 채워지잖아요. 네, 11개월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 2월에는 이제 근로를 하지 않고, 다시 3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다시 또 11개월 계약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수준도 있거든요. 그런 원들도. 이렇게 네. 또 단톡방에 문의가 올라왔어요. 똑같이. 그렇구나. 똑같은 네. 문의로 이제 네. 1년이 안 채워졌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네. 한 달을 쉬고 네. 뭐 20일을 쉬고 그 다음에 4월부터 네. 다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네. 된 건가요? 하는데 선생님도 또 모르고 막 다 당하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면 나는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네. 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되게 불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근로단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1년이 안 채워지고 중간이 네, 비고 되는 다시 거. 또 네. 시작하게 하는? 짧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뭐 일주일 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2, 3일까지도 있는 이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쉬게 해서 근로 단절을 시키는데 이제 근로 단절을 시키는 이유는 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이제 1년이 차야지 이제 퇴직금이 주기 때문에 11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이 일단 없죠. 그래서 퇴직금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연차가 1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이 됩니다. 11개월 근무하니까 15개가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15개 발생이 안 되는데 대신 이제 매월 한 개씩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1개월 근무하면 이제 휴가가 10개 발생하겠죠. 1년 다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 1년을 다 근무하면 그 다음부터 15개 네, 다음에 한꺼번에? 15개. 네, 한꺼번에 15개가. 그러니까 다음 해 3월 1일 날 15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근데- 1년 전에는 몇 개예요? 1년 전에는 이제 3월에 입사하면 3월에는 휴가가 없고요. 4월 1일에 한 개, 5월 1일에 한 개, 이렇게 월에 한 개씩 근데 발생하니까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15개가 네, 한꺼번에 15개가 발생?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월 근무하면 10개만 연차 휴가가 생기는 거죠. 그 선생님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개월 다니니까 3월에는 휴가가 없으니까 네, 10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